기후학교. 오늘 소비자의 관점에서 기후행동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을 항상 고민하고 만들고 계신 분이죠. 김은정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왠지 오랜만에 뵙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가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 이제 17일에 네. 종이팩 재활용 시스템 구축 연제구 자원순환 활성화 포럼이라는 이제 긴 제목의 포럼을 부산에서 네. 개최하고 왔습니다. 부산 연제구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플라스틱 대안으로 종이팩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재활용률이 매우 낮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시스템을 좀 구축하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지자체와 업계와 소비자와 또 의회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번에는 각자의 입장을 좀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재활용률을 높일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보고 토론해보는 이제 장을 좀 열어보았습니다. 네. 아하. 저는 그 우유팩이 그게 뭐 좋은 펄프라고 해서 굉장히 재활용이 꼭 돼야 되고 많이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좀 놀랬었거든요. 그때 실제로. 네. 그리고 우리 아파트 수거장에 보니까 정말 수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역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다가 이 그렇죠. 부분까지 지금 얘기를 네.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소비하다 보면 우리한테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들이 가장 탄소 발생에 큰 문제거든요. 네. 그 소비를 하기 때문에 또 생산이 되는 부분도 있고 생산이 돼서 소비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종이팩처럼 좋은 자원이 이제 재사용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다 이런 문제도 좀 있었고 결국은 이제 플라스틱 문제 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네. 이제 오늘 이야기할 그 옷 폐기물, 의류 폐기물에 대한 얘기도 결국은 소비와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이야기이고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에 부산에서 이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정부 간 협상이 이제 마지막 협상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꼭 유의미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성안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여러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의미한 협약이 딱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뭐 파리 협약 이런 것처럼 그렇죠. 앞으로 세계에서 네. 부산 협약 이걸로 플라스틱에 맞습니다. 대한 얘기를 하겠네요. 오늘 기후 퀴즈 정답을 이제 공개하면요, 여러분. 영국의 순환경제 연구기관인 앨런 맥아더 재단에 따르면 해마다 전 세계에서 1,000억 벌 이상의 의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소각되어서 불태워지거나 땅에 매립이 됩니다. 과연 전체 의류의 몇 %나 소각 매립되고 있을까요? 1번 70%, 2번 30%인데요. 여기 보니까 정답은 찍어지지만 믿어지지 않네요. 매립을 계속할 수 있는 땅이 있을까요? 소박한 삶이 답인데 예전엔 가난이 걱정, 이제는 넘쳐서 걱정. 한종혜 님이 그러셨고요. 7716님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소각되는 옷이 정말 많네요. 환경도 걱정되고요 하셨고 3343님은 이렇게 많이 소각이 되다니 아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 쓰는 건가요, 선생님? 다가? 열심히 해야겠네요.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할 텐데 다음 세대와 환경오염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기로 약속합니다. 막 이렇게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이게 몇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놀라셨을까요? 선생님 정답은? 네, 정답은 70%입니다. 1초당 2.6톤 가량의 의류가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방법으로 폐기되고 있습니다. 와. 70%면 10벌 중에 3벌만 입고 7벌은 소각되거나 매립된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개개인이 집에서 옷을 입다가 이렇게 버린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선생님? 네, 이제 상상이 좀 안 가는 얘기긴 한데 이제 의류 폐기물이 가장 늘어나는 큰 원인은 생산 업체들의 이제 과잉 생산이겠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입다가 버리는 옷이 아니라 사실 이게 대부분은 입어보지도 못하고 버리는 새 옷을 네. 의류 업체에서 네. 와.
그래서 기업들이 이윤을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이제 소비를 부추기도록 생산량을 계속 늘려왔거든요. 그래서 패스트 이제 이런 거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유행할 때 그때 맞아요. 입는 거 최신 저렴하게 트렌드를 사서. 즉각 반영해서 네. 새로운 디자인을 빠르게 제작해서 내고 또 이제 걷어들이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소비자들이 계속 옷을 구매하는 소비 패턴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네. 그런 것이고요. 또 이제 의류를 조금 내구성이 떨어지도록 또 생산을 해요. 떨어져야 또 새 걸 네. 사니까. 값싼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브랜드 희소성을 좀 유지하려면 이제 재고를 계속 몇 년 동안 이제 할인해서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폐기해버리는 거죠. 그냥 의류 숫자를 확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기업이 판단을 하는 거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유리하고. 네. 그리고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창고가 필요하잖아요. 네. 보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보관 비용도 들고 또 이 재고는 재고 자산이라고 해서 회계적으로 자산으로 처리가 돼요. 그러면 세금도 매겨지겠죠.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면 세금도 절약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확 다 태워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맞습니다. 회사 네. 입장에서 남는 옷을. 그래서 그게 비용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네. 그래서 통계청이 10년간 의류업계가 가지고 있는 재고율이 20% 이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한 방송사 조사에 따르면 국내 7개 생산 주 의류 기업 중에 한 곳만 재고를 소각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소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적정하게 만들고 예측해서 예측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적정 생산이라는 거는 사전 예측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걸 구축하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많이 생산해서 없애는 게 이익이다. 넉넉하게 만들어서 네. 한 계절 세일하고 그다음엔 다 태운다는 네네네. 거죠. 저 약간 충격인 게 여기 0567님도 옷을 소각할 때 나는 연기가 지구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숨이 납니다. 그러셨는데 이게 옷을 태울 때 탄소 배출도 탄소 배출이지만 만들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옷 전체 옷 중에 한 60% 정도를 합성 섬유 60% 이상이라고 조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석유에서 나오는 거니까 파낼 때 탄소 배출이 되고 폐기할 때 또 탄소 배출이 돼서 전 세계 연간 탄소 배출량의 10%는 패션 산업에서 배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요거는 국제 항공과 해상 운송 그러니까 그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탄소를 합친 것만큼 많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싼 옷을 이렇게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합성 섬유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요거는 또 세탁할 때 미세 플라스틱을 또 발생을 시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면을 애용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면도 마찬가지로 면을 키우는데 물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제 그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네. 측면도 있어서 천연 소재라고 하더라도 환경 오염을 피해갈 수 없고 우리가 이제 면 티셔츠 한 장 만드는데 한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이 버려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청바지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한 벌에 청바지 한 벌 만드는데 7,000리터. 7,000리터면 한 사람이 10년 정도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와, 이게 정말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옷을 네. 만드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네. 아까 이제 문제도 나왔지만 1,000억 벌 정도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옷이. 네. 그 중에 73%가 소각되거나 매립되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아까 발생하는 이제 공기 오염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이제 이게 세계 얘기고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5위의 폐의류 수출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요. 네. 와, 이게 또 5위나 되는구나. 네.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매일 67톤의 폐섬유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매일이요. 네. 매일. 근데 이제 요게 그냥 환경 오염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어쨌거나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을 제3세계로 수출해서 폐기의 문제를 제3세계로 미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노동자들한테 저임금을 주기 위해서 생산 기지 자체를 제3세계에 옮겨놓고요. 옮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의류를 생산한 다음에는 또 소비하고 다시 그 나라로 보내서 거기서 폐기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제3세계 국가들은 그런 환경 오염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이제 생산과 폐기의 모든 문제를 사회적 약자들한테 떠넘기는 문제가 있죠. 그렇게 되네요. 오늘 김은정 대표님과 의류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모두 조금씩 충격을 받으셨죠. 70%나 새 옷을. 네, 음악 듣고 5부에서 계속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치환이 부릅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영성 님이 옷 재고 쌓인 거를 1kg당 1,000원도 안 내게 판매하는 것도 원인입니다. 의류업체에서 킬로그램당 사들인 옷으로 땡처리 옷 판매를 하는 거죠 하셨는데 제가 이 구조를 잘 몰라서 처음에 재고 쌓인 거 1kg당 1,000원도 안 되게 판매한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제3세계로 수출을 하나 했더니 의류업체에서 그렇게 사들여서 소매 가게에서 땡처리 옷으로 판매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싸게 하는 거는 오히려 옷을 소각하지 않고 어쨌든 한 번은 더 유통이 되게 하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얘기를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영성님. 네, 최숙자님은 얼른 가죽으로 천을 만드는 버섯 개발해서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 연구를 더 빨리 하셔야겠네요. 예전에 저희 오늘의 기후에 나왔던 버섯으로 구두와 버섯 가죽 만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저도 그러면 진짜 그쵸. 그냥 두면은 그대로 썩는 거니까 그렇겠네요. 자연으로 돌아가겠네요. 청개구리님 퇴근합니다. 희숙님, 허작가님, 노피디님 수고하세요 하셨는데 오늘도 출근하셨군요. 청개구리님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직장 축하드립니다. 오늘 김은정 대표님과 의류 폐기물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1부에 4부에서 저희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70%를 패션 업체에서 소각하거나 매립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7개 대의류 대기업 중에서 6군데가 태우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걸 소각하거나 다 매립하기에는 규제도 있고 어려우니까 이걸 저렴하게 해결하려고 제3세계로 쓰레기를 보낸다, 수출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그냥 패션 업체가 대량 소각하는 거는 이건 법적으로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개개인이 옷 버리는 거야 일일이 제재할 수 없겠지만. 당연히 이제 제재할 수 있고 네. 지금 제재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명품 브랜드 버버리에서 연간 400억 원 가량의 재고 제품을 소각해왔다. 네. 이런 이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판도 많이 받았고 이게 이제 버버리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 패스트 패션 업계들이 그러하게 이제 폐기를 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이제 이어지면서 해외에서는 규제 법안을 이제 마련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 에코 디자인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의류 폐기를 규제하는 항목을 좀 넣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폐기해야 할 시에는 얼마나 폐기하는지 왜 폐기하는지를 공개하도록 이제 했고요. 네. 독일도 폐기가 되는 재고 분량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전면 금지한 국가도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의류 재고 폐기 금지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기업이 그 자의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좀 방지하고 재고가 나오면
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렇게 의류 쓰레기 나오는 거에 대한 규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하. 근데 이게 명품 회사들이 이렇게 태우는 거는 남은 제품들이 땡처리가 되거나 세일이 네. 되거나 시장에 돌아다니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도 매년 한 5, 60만 톤의 의류 재고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이 이제 이런 폐기를 좀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류 재고 폐기 금지법을 네. 발의를 했어요. 근데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자원순환법,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뭐 이런 법들이 있어요. 자원을 순환시키자는 법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의류는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로 규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새 옷이니까. 아하. 새 옷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옷이 되게 귀한 거였잖아요. 귀했으니까. 폐기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만든 법인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법은 아직도 옛날에 만들어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규제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멀쩡하게 고급 옷도 그냥 폐기물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그런 법안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대량 폐기되는 걸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실제로 지난 회기에 이제 의류 폐기물 규제법이 통과되지 못한 게 네. 이제 뭐 사회적 인식이 낮아서거나 시민들이 잘 몰라서가 아니고 사실 그거보다 훨씬 많은 다른 정치적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미처 그 정보를 받을 새가 없었고 네네. 시민들이 그걸 알고 좀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부족했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소비자 기후 행동에서도 지금 이제 의류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의류 캠페인 중에서 소비자들이 이제 이런 의류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공감대를 좀 얻기 위해서 설문조사 형식으로 정보도 드리고 이제 공감도 표시할 수 있는 걸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이거 내가 옷을 너무 많이 사서 그래. 뭐 이런 약간 죄책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 안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정보를 알려드렸을 때 이게 정말 큰일이구나 규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개인의 소비를 줄이는 거는 물론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시민들이 나서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연대를 좀 형성하는 게 제도 개선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좀 만들어야 되고 필요한 거죠. 소비자 기후 행동에서 이런 캠페인을 만들면 저희가 또 잘 참여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대표님께서 네, 만드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류 폐기물 줄이기 캠페인을 우리가 한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캠페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냐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당연히 탄소 중립이 이제 요구되는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당연한 얘기고 이제 개인적인 실천으로는 수선을 좀 열심히 하시고 네. 그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다시피 프랑스에서는 수선을 하면 업체에 또 이제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이런 제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나눔도 하시고 중고 거래도 하시고 이래서 다시 입어질 수 있도록 오래 입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 기본적으로 참 좋은 일인데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그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왕 내가 잘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동네방네 알리는 일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조금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캠페인이 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 소비자 기후행동 회원들은 요즘에 어슬렁 캠페인이라고
네. 어슬렁 캠페인이요. 네, 어슬렁 캠페인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뭐냐 하면 어슬렁 캠페인이 뭐냐면 오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이제 정보나 주장들을 손수건이나 다시 쓸 수 있는 손수건이나 뭐 가방에 부착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길 다닐 때 네. 그 움직이는 캠페인 배너가 돼주시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저희 회원들은 주로 이제 본인 손수건 광목천이나 손수건에 써서 또 이제 캠페인 하시고 필요하면 또 쓰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제 오래 아껴 입은 옷이나 이런 물려 입은 옷 요런 것들 이제 사연 있는 옷들을 컨셉으로 찍어서 SNS에 올려서 옷이 이렇게 대물림 될 수 있고 재사용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기후 행동에 기후 행동 보상제 앱 있었잖아요. 네, 네. 예, 거기서 지금 수선 실천을 인증하면 포인트를 많이 드리는 옷 수선하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봐야겠다. 거기 참여하시면 또 포인트를 많이 받을 수 있으시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환경부 인스타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팔로우 하셔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비자 기후 행동 말고도 이런 의류 폐기물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와 함께 정보도 얻고 연대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류 폐기물을 개인적으로도 줄여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기업에서 대량으로 하는 이 폐기물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캠페인도 함께 해야 되는 거고요. 티를 팍팍 내주셔야 돼요. 네. SNS에 특히 태희의 노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듣고 또 이야기 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의류 폐기물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김은정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 우리 아까 노래 나오기 전에 말씀하실 때 생각이 났는데 그 소비자 기후행동에서도 패션쇼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옷을 사지 않고 있는 옷을 활용하거나 수선하거나 다른 사람 옷을 돌려 입거나 나눠 입거나 그런 옷으로 옛날 옷을 끄집어내거나 그런 패션쇼를 한번 기획해서 오늘의 기후에서도 오프에서 저희가 장소를 빌려서는 못하고 온라인에서 각자 사진을 올리자 이런 캠페인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떠올랐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랑 네. 꼭 같이 했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소비자 기후 행동. 네, 저희도 이제 지구를 위한 옷장이라고 중고 네. 거래 이제 하는 시장을 여는데 보면 저희가 가격표만 이렇게 붙여놨을 때보다는 그 옷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연을 좀 담아서 받았을 때 네. 반응이 훨씬 좋았거든요. 그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이게 간혹 이제 중고거래 하면 싸니까 막 욕심 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맞는 옷도 막 사고. 근데 사실 이게 싼 중고 의류로 옷장을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옷장을 좀 들여다보고 내 옷장을 비워서 꼭 필요한 곳으로 순환되도록 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생활용 패션쇼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네. 그게 이제 나의 힙함을 좀 자랑하는 자리인 동시에 소중하게 오래 입을 수 있는 이제 사연과 의미가 옷에 덧붙여지는 무대가 되면 좋겠네요. 네.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덧붙이면 그렇죠. 입학할 때 선물 받았던 옷이어서 못 버리고 있었어요.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이게 또 개인 실천만으로 해결이 되는 일이 아니니까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이런 걸 꼭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해 주신다면 물론 이제 적극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일이고요. 사실 이제 옷이 복합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생각해보면 단추 따로, 그렇네요. 안감 따로, 맞아요. 겉감 따로 다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의류 폐기물이 심각하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네. 폐기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좀 정비를 하고 폐기물을 양산하고 있는 산업 구조도 개편해야 되겠죠. 그리고 생산을 적정하게 하고 폐기물을 줄이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생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EU도 생산자 책임 제도를 좀 강화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맨날 이제 검토를 한대요. 정부에서는 검토만 하지 말고 아니면 떠밀려서 막 찔끔찔끔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종합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명품 하는데 이 폐기물의 관점에서 보면 명품에 대한 생각도 또 달라질 것 같아요. 끝으로 우리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마무리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 모든 문제는 너무 많이 만드는 것에서 이제 그렇죠.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지 말고 친환경 소재라고 하더라도 새로 사는 것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옷과 신발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오래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생활 태도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탄소 발자국이 적은 국산 제품, 중고 제품 혹은 이제 동물성 소재보다는 좀 친환경적인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보를 정확히 알고 소비자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시민들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함께 소비자 기후 행동에서 하는 캠페인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자원순환 앱도 예전에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 소비자 기후 행동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혹시 마지막으로 짧게 30초 정도 입고 나오신 옷에 대해서 혹시 뭐 특별히 하실 얘기가 없으신지? 저 제가 좋아하는 원피스인데 네. 이거 이제 굉장히 재고 처리하는 제품을 제가 구입을 했던 건데 마음에도 들고 또 천연 소재기도 하고 이래서 몇 년째 한 5년 넘게 소중하게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밋밋해서 이렇게 그렇죠. 멋지게 DIY 브러치도 하나 장만해서 직접 만드신 걸로요. 아니 남이 만든 거예요. 남이 저렴하게 직접 만든 구입했습니다. 걸로. 네, 아니 되게 오늘 센스 있게 멋지게 입고 나오셔서 문득 궁금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은정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님이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